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방송대 국문학의 역사 2017학년도 기말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이제 3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문제입니다. 1학기 국문학의 역사. 자, 36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36번입니다. 자, 원시문학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죠. 자, 1번에 나오는 수렵민의 신앙 서사시. 자, 이건 10페이지를 보시면 나오고요. 자,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거인 여신 설문 대할망 12페이지. 셋째 줄쯤에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3번이 답이죠. 이거는 이제 그 3번은 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페이지로 본다면 31페이지 있고요. 자, 37번 문제는요. 고대문학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2번이 답이죠. 이 경기체가는 중세 전기문학 제1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1기. 이게 이제 133페이지를 보시면 나옵니다. 자, 나머지 보면 건국서사시는 13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주의 사고방식도 13페이지. 영서사시 김영 괴내기 땅 본뿌리는 26페이지에 있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고려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8번 중세 전기문학 1기 삼국 남북국 시대. 당연히 1번의 광개토대왕 비문이죠. 자, 이거 39페이지 있고요. 이 광개토대왕은 이제 고구려 시대의 왕이죠. 자,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 2번의 소각가사 120페이지 나오고요. 자, 3번의 삼국사기 이거는 그 89쪽. 4번에 나오는 소학부 126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다 고려 소학부, 삼국사기도 고려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시면 39번 문제. 자, 중세 전기문학 1기 삼국 남북국 시대의 문학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1번의 김극기와 중림고해. 자, 이건 97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중세 전기가 아니라 중세 후기 문학 일기죠. 제1기. 그래서 이 시기는 고려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림고해라는 것은 학문이 높은 그런 선비들이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2번에 나오는 한문학의 등장은 34쪽을 보시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라 향가 창작 45쪽. 그 다음에 최치원의 향학 자병호수 67쪽. 40번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당연히 4번이죠. 여기는 한시의 창작입니다. 자, 영사학부의 창작 같은 경우는 이제 1번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라든가 이제 이런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영사라는 말 자체가 역사를 읊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같은 경우 삼국유사는 이련이 쓴 거죠. 112쪽에 나오지만 이건 이제 고려 말 쪽이죠. 그 다음에 3번의 가전체 이것도 고려 말 118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40번 답은 4번이고요. 자, 41번에 보면 중세 전기문학 제2기 고려 전기의 문학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자, 1번의 문학 담당층으로서의 문벌기조 이거는 이제 그 74쪽에 나오죠. 고려 전기 맞죠. 그 다음에 과거제 실수 한문학 83쪽에 나오죠. 광종 뭐 이런 거. 3번 금오신화는 조선이에요. 183쪽에 나오고요. 4번에 나오는 소각가사의 구체적 내용 확인 고려 후기죠. 120페이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고려 전기와 관련이 되지 않는 것은 3번과 4번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번 문제를 보면요.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당연히 가사의 등장이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거는 이제 138쪽에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1번에 나오는 수의전은 88쪽. 이건 이제 박인양의 작품 고려 전기로 보통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의 사설시조는 321쪽. 그 조선 후기. 그 다음에 3번의 위양문학은 이 중인문학이죠. 273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십시오. 43번 문제를 보시면 자, 중세 후기문학 일기 고려 후기의 민족사 제인식과 관련된 작품이 아닌 것은 했는데 이거는 이제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03번은. 그래서 보면 1, 2, 3, 4번이 답이죠. 동명왕편, 해동고승전, 제왕운기, 삼국유사예요. 삼국유사. 삼국사기라고 썼죠. 그래서 제 인식이고요. 동명왕편 그게 나오는 1번에 나오는 것은 110페이지, 해동고승전 112쪽, 그 다음에 제왕운기는 111쪽에 있습니다. 44번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의 세 가지 시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의 악장이죠. 자, 악장은 조선 전기죠. 157쪽에 나오죠. 이 부동산을 말하면 악장은 떴다방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자, 1번의 경기체가는 134쪽, 2번의 시조는 136쪽, 4번의 가사는 138쪽에 있습니다. 자, 45번. 소각가사와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3번이죠. 자, 이 원앙생간의 향가에 속해 향가. 그리고 소각가사라는 것은 고려 가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전춘별사, 쌍화점. 쌍화점은 요즘 말로 하면 도투랑 만두 가게 같은 거죠. 가시리. 다 고려 가요입니다. 자, 46번 문제를 보시면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의 문학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관련이 있는 것은 그랬는데 삼국유사라고 그랬죠. 아까 삼국유사 일현은 이제 고려 말에 그런 그 몽고의 간섭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1번은 문학 담당층으로서 중인계층. 중인계층은 이제 그 고려 후기가 아니고 조선이죠. 조선. 그다음에 시조가객의 집단 융성. 시조가객의 집단 융성. 이것도 이제 고려 후기가 아니죠. 조선시대죠. 천기론. 이것도 그 조선시대입니다. 255쪽 정도에 보면 일단 천기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볼까요?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이게 이제 고려 후기를 가리키고요. 제2기 하면 조선 전기를 가리켜요. 자, 여기에 시가 문학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는 답은 이제 2번이죠. 2번. 자, 여기 보면 시조가객 집단의 융성. 시조를 이제 2번 시조는 사적인 영역에서 향유되었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 자, 이걸 네 글자로 여말선초. 자, 이 여말선초 시기에는 이제 그런 그 시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경기체가는 공적인 영역에서만 향유됐다라고 하는데 경기체가는 공적인 영역도 중요하지만 사적인 영역도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거죠. 악장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모두 향유되었다라고 했는데 악장은 어떤 국가의 어떤 슈퍼를 날리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모두가 좀 잘못됐고요. 4번의 가사는 공적인 사대문학에서 공적인 승려문학으로 전환되어서 발전했다. 자, 가사는 그런 이게 좀 이상하죠. 가사는 처음에는 포교문학이라고 했잖아요. 불교. 이것이 나중에 양반 쪽으로 가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7번은 이제 2번을 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48번 문제에서는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조선 전기에 해당하는 것은 1번의 훈민정음 창제죠. 자, 조선이 만들어진 게 1392년이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한 게 1443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50년 정도밖에 안 지났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조선 전기 훈민정음이죠. 중인들의 한시집 간행과 천기론, 중인 위양문학 조선 후기고요. 사립문학 소멸 이런 것도 이제 후기 쪽이죠. 여성 작가의 활발한 한문 소설 창작도 뭐 있긴 있지만 뭐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자, 49번 문제를 보십시오. 49번 문제를 보면 다음 같은 작품이죠. 여기에 보면 다 풍요란 말 들어가죠. 풍요. 자, 답은 2번에 위양인들의 한시집입니다. 이 풍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중인 계급 그런 사람들의 이제 그런 한시집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은 중세 후기 문학 제2기에 방해인 문학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당연히 2번이죠. 방해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권 밖 인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해인. 그래서 2번이죠. 천기론은 확립, 관광문학. 관광문학은 171쪽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3당 시인. 이거는 이제 3번은 189쪽. 미천한 처지에서 겪는 고난, 도피와 반발의 자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해인은 당연히 이제 제도권 바뀌니까 도피를 또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1번 문제입니다. 51번은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에서 확인 가능한 문학 담당층의 확대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일단 답은 3번이죠. 지금 그 4대부 남성의 가단 형성 시조 가객의 후원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일종의 조선 중기를 가리켜 조선 중기. 166쪽에. 그리고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1번은 317, 2번은 286, 4번은 282쪽을 잘 보세요. 52번 문학사 각 시기별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거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자, 52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그 중세 후기 문학 제2기. 이거는 이제 조선 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 전기. 그래서 명랑가단과 강호가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이건 이제 제1기 조선 후기죠. 자, 이 시기는 이제 악부시가 쇠퇴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악부시가 이제 상당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세 후기 문학 제1기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 3번은 고려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후기의 4대부 여성가사 창작 이라는 게 또 안 맞죠. 4번은 삼국 남북국 시대. 그래서 이 시기는 신흥 4대부의 한시 창작 확대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삼국 남북국 시대에 이제 뭐 신흥 4대부가 등장을 하지 않죠. 신흥 4대부는 조선 초에 등장하는 그런 관료들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53번은요. 문학사 특징 올바른 거. 자, 1번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고려 후기예요. 고려 후기. 자, 고려 후기의 한시집의 간행이 그 4대부 남성의 한시 창작이 소멸하게 된 원인 말이 안 되죠. 한시집의 간행이 이런 것들을 촉발시키는 거고 2번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이때는 제1기 조선 후기입니다. 제1기 조선 후기. 페이지 310페이지. 3번은요. 중세 후기 문학 제2기의 관인문학은 심성의 수양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4번은 여성의 창작이 활성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게 이제 고려 후기인데 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의 창작이 활성화됐다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거죠.
자, 54번 문제입니다. 54번 문제를 보시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조선 후기죠. 민족문학론에서 잘못된 거 1번 정약용 조선시 선언. 자, 265쪽에 보면 한시가 있을 거예요. 2번 박지원 359쪽. 3번 홍만종 있고 4번의 정래교는 264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가 시의 한시의 표현 형식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되어 있죠. 자, 264쪽을 펴보시면 두 번째 단락. 정래교의 서문에서도 우리말로 이루어진 가사가 시인 한시 못지않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문제. 자, 55번 문제에서는 중세 후기 문학, 조선 전기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죠. 살인문학이 중요했다. 관인문학이 길제와 원천석이 아니죠. 길제와 원천석은 충절을 중시한 분이고 3번 훈민정음이 창제되면서 한시 창작이 급격하게 쇠퇴한 건 아니죠. 훈민정음이 창작이 됐을 때도 한시를 많이 썼고요. 방해인 문학은 정도전이 새롭게 개척했다. 이게 틀렸죠. 정도전은 방해인이 아닙니다. 제도권 박인물이니까. 자, 56번. 56번에서는 자, 다음 중 소학부의 문학사적 의의라고 했죠. 4번이죠. 자, 이거는 126페이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시이면서 우리말 노래의 진솔한 사연을 담으려고 했다. 자, 57번. 중세 후기 문학 일기 고려 후기의 연극 양상을 찾게 해준 것과 거리가 먼 것이 1번이죠. 이거는 207쪽의 조선시대입니다. 자, 2번에 나오는 군하행 207. 그 다음에 8관에 이거는 이제 131. 207은 131쪽이요. 4번에 나오는 관농 한유작 이거 133.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207쪽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8번 문제에서는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58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의 사회 문화적 변동 잘못 설명한 거죠. 1번 불교를 최고 이념으로 삼는 기족을 대신해서 유학을 내세운다. 사대부 숭유학부 맞고요. 2번은 신유학 성리학을 체계했다. 숭유 맞죠. 3번은 문학 담당층의 측면에서 고려 전기와 후기에는 이질성이 강하고 고려 전기는 주로 귀족 사회고 고려 후기는 평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는 동질성이 있죠. 그러니까 숨어든 사림들이 조선을 만드는 공신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죠. 고려 말의 개국파와 충결파의 누선이 관인문학, 방해인, 위학문학으로 연결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자, 59번. 자, 근데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서 문학에서 문학론의 양상을 설명했는데 잘못된 거. 자, 김만중 맞죠?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에서 문학론의 역할을 옹호했다. 홍세태 천기를 온전히 갖춘 위학문학의 가치를 옹호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번은 263페이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275쪽, 4번은 299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3번에 나오는 이 내용은 254쪽에 나와요. 3번은 254쪽에 나와 있죠. 254쪽을 한번 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장유가 시사서에서 시를 사와 구별하면서 문학의 독자성을 옹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렸죠. 자, 60번 문제를 보시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제1기 조선 후기 중인들이 보여준 것은 2번이죠. 2번을 보면
그 시조창을 통한 전문 가격들의 가단 결성 319쪽에 나오고요. 1번에 나오는 이제 악장은 조선 전기죠. 그 다음에 3번의 대장편 소설의 핵심 주체는 아니죠. 4번 사대부의 은일가사 전통계승 확대 161조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답은 3번 장유와 관련된 게 잘못됐다. 자, 60번까지도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문제에서는 어떤 작품이냐 이렇게 나왔죠. 뭐 되게 박스의 내용은 긴데, 61번 문제는 155페이지 일단 나오고요. 155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자, 15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부터 네 번째 단락까지를 꺽쇠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용비어천가와 연결이 돼 있죠. 용비어천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것을 이제 파기하려는 그런 세력들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용비어천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 62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죠. 62번. 62번 문제는 민중적 영웅소설 홍길동 제였죠. 장성에 가면 홍길동 테마파크가 있다. 자, 유충열전 같은 경우는 2번은 뭐예요? 창작의 군담소설. 또는 그 밑에 나오는 소대성전. 이런 게 다 창작계죠. 답은 하여튼 홍길동전이고. 다음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특징 제1기 조선 후기라고 그랬죠? 아닌 거. 양반 자산계획의 판소리 항유 맞죠? 소설 유통과 관련한 직업 출연이 나오죠? 이거는 286쪽에 나와요. 구체적 경험 묘사 이것도 맞죠. 그러니까 관념적 설명 방식의 지속적 확대가 틀렸죠. 조선 후기에는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거죠. 64번 문제를 보면 이 두 작품은 한문본은 사대부 남성 독자, 국문본 사대부 여성. 자, 짝 보니까 뭐예요? 4번이죠.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248조. 구운몽은 남성, 그 다음에 사시남정기 여성. 이렇게 이제 독자를 하는 거죠. 248조이고요. 자, 248조까지 했고 65번을 보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에서 여성들의 가사 창작과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이번에 논가 올린 거죠. 이 작가는 정학규. 정학규는 정약용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반조 화정가. 자, 그래서 1번에 나온 반조 화정가는 338쪽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댄동어미 화정가 341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여 노정 경기는 339쪽.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는 일단 12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요. 127페이지.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 거기에 그 수학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마지막 단락. 67번. 조선 전기의 신분의 영역 확대 현상 거리가 먼 것은 4번이죠. 국문 야담 집의 확대와 정리. 자, 67번. 그래서 이제 352 쪽에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거기 그 67번의 둘째 줄 몽유록, 그다음 셋째 줄 골계전 이렇게 그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7번까지 설명했고 68번 문제 보세요. 자,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문학사 신간 시기의 소설 유통. 자, 이건 제1기 조선 후기. 자, 1번이 286쪽에 나오죠. 서울, 전주, 안성에서 펴낸 단각본이 전국에 퍼져나갔고 19세기 후반까지 출판 종수가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번은 68페이지에 1번은 285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286 2번은 285 그 다음에 3번 286 4번 287 이렇게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고요. 이번에 소설의 작가층이 글재주가 있는 상위 천민이 아니고 양반들이에요. 양반들. 세 책가는 단편 소설을 확보한 게 아니라 장편 소설. 그리고 사대부 소설과 시민 소설은 취향이 다르지만 양립을 할 수 있다. 대립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답은 287쪽이죠. 자, 69번 문제는 자, 조선 후기 문학 담당층에 대해서 올바른 거는 4번이죠. 공식적인 가치 서열에 따라 정해진 등급을 기준으로 보면 판소리 관계는 위양신이나 전문가객에 비해서 낮은 위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70번은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3번의 기소각 이거 391에서 398쪽 이제 볼 수 있겠죠. 세 가지 양상. 자, 이거는 이제 그 391쪽을 한번 펴보시면 쭉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그 2017년도 국문학의 역사 강의를 잘 마칠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